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짱가몽 도썰 96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청 옹정도자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태화유, 그 다음에 조형, 기형이죠. 그 다음에 청료, 그 다음에 이제 문양을 받고 오늘 관지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운수평의 화가인 운수평의 그 몰골법에 대해서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몰골이라고 하는 것은 뼈대가 없다는 뜻이죠. 윤곽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도자기에서 반해서 지금 반홍으로 그린 요 꽃은 반홍으로 윤곽선이 그려져 있죠. 윤곽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런 연지형으로 된 거나 요 연지형으로 된 거에 보면 윤곽선이 있나요? 윤곽선이 없죠? 윤곽선이 없습니다. 이 윤곽선이 없이 그냥 이렇게 붓으로 여기까지 그리면 그게 윤곽선이, 그러니까 이제 안료가 끝에 멈추는 부분이 윤곽선이 되는 것입니다. 요렇게 말이죠. 윤곽선이 없죠. 하지만 요 이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묵체로 이파리 윤곽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요것은 뼈대, 윤곽선이 없다 그래서 몰골입니다. 몰골 화법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골동이고 피부 보시죠. 피부에 귤피문을 떠나서 빵꾸가 뻥뻥뻥뻥 나면서 쭈글쭈글 하잖아요. 관지도 예술이죠. 대청 도광연제. 제가 소장한 기물인데, 명품입니다. 요런 그 피부에 한해서 이제 그 기준을 삼아서 구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몰골 화법 받고, 성류준이라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게 성류죠. 요게 성류입니다. 성류를 닮은 요 모양이 이제 요렇게 열리는 거죠. 열매는 요렇게 열리는 건데 홍유요변 성류준입니다. 그래서 요 성류준의 모양도 옹정제대가 이렇게 이제 과일 모양에 대한 그림 문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류준도 한번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다른 책자에서 우선 이제 기형에 대해서, 그리고 조형이죠. 기형에 대해서 교재에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나오질 않아서 다른 책에서 한번 이제 그림이나마 우선 몇 점 감상해보고 관지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왼쪽이 옹정이라고 그랬고 오른쪽이 이제 걸륭이라고 써놨는데 크기를 떠나서 모양새가 조금 이제 이 걸륭은 이 어깨 부분하고 요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그렇게 급격하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옹정은 조금 날렵하죠. 네, 요게 이제 옹정 때의 기형인데요. 잘 안 보이나? 네, 요게 이제 옹정 때의 여기 대청 옹정연제라고 관지가 있지만 요런 스타일의 작은 매병, 요런 매병의 스타일이 옹정이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비슷비슷하죠, 사실은. 자,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이제 옹정 때의 이제 기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병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입구에 여기 입술이 좀 큰 거, 입술이 큰 대구 매병. 여기는 이제 입술이 말렸다 그래서 말릴 권자를 써서 권구 매병. 이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책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입술이 있다고 그래서 순구매병. 여기도 이제 순구매병이라 하지만 이제 좀 벌어졌다 그래서 별구병. 여기는 4개의 고리가 있죠. 그걸 개라고 합니다. 4개 매병. 요건 또 이제 벌어졌으니까 별구매병. 그런 이제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이제 호로병에 대해서 쭉 이제 나열을 해놨는데, 이건 당연히 호로병이고, 요것은 이제 상은 둥글고 아래쪽은 이제 방이죠. 그래서
상방, 상원, 하방.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천원지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호로병도 있고, 요건 이제 산두병이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요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꼭다리 부분이 요런 거 이제 경매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봉. 연꽃에 이제 봉오리 모양을 딴 연봉구병입니다. 요건 이제 호로병이고요. 자, 요것은 이제 천구병에 대해서, 이건 상병입니다. 상병. 자, 상병을, 입술이 좀 벌어지고, 상병이 언제 처음 나왔다고 그랬죠? 옹정제 때 처음 나온 기형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때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뒤로는 나올 수가 있죠. 도광이나 한풍 때 유행을 했다고 그랬고, 상병의 문양은 대체적으로 청렴함을 기리는 의미에서 연꽃 문양, 연당초문, 전지연화문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입술 부분이 이제 이렇게 벌어져 있고, 요 중간 부분에 이런 이제 띠 형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공 모양으로 된 거. 요게 이제 상병입니다. 옹정제 때 공신들한테 상으로 나눠줬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상병입니다. 자, 그리고 뭐 사진들이 뭐 있지만 뭐 칼라도 아니고. 네. 자, 위에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 한번 다뤘던 것인데 천구병의 이제 변천사죠. 요렇게 이제 짧습니다. 강의 때는 짧고 옹정 때는 그래도 좀 강의보다는 길지만 이 걸륭에 비해서는 작죠. 그리고 걸륭은 또 가경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예, 가경은 걸륭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요 스타일이 강이나 옹정 때는 타원형인데 걸륭 때는 완전히 동그라미 같이 보이죠? 예, 천구병이.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요 복부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눌러지는 듯한 모양이 요게 이제 가경 때의 천구병이다. 그러니까 천구병은 좀 스타일이 좀 각기 독특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단대 시대를 끊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관음병은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안 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차이라면은 요게 이제 옹정제 때의 관음병이고, 요건 걸륭, 요거는 강의 때라고 봅니다. 강의 때 많이 유행했던 기형이에요. 관음주는.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게 관음준이 이렇게 변천하다가 걸륭 때 가서는 거의 감람병 같은 스타일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엄청나게 이제 많지만 이걸 뭐 다 하지는 않고 특색 있는 것만 한번, 왜냐면 다른 거야 뭐 많이 보셨을 테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하나면에 쭉 잡히니까 뭐 이런 것은 이제 요령준이고요. 요령준이고 뭐 요런 것도 이제 요령준이죠. 요런 건 이제 감람병. 네. 그렇게 설명을 밑에도 하고 있습니다. 쫙 요런 이제 스타일이 옹정제 때 많이 나왔던 기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여의준이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거죠. 예. 옹정제 때 처음으로 시도해 본 모양입니다. 여의준. 여의가 이제 귀를 달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은 여의준하고 비슷하지만 요것은 이제 비단, 여의는 요런 귀가 요런 게 여의고, 요거는 이제 비단이 늘어졌다 그래서 수대이입니다. 수가 비단이거든요. 비단이 늘어진 것처럼 보이는 귀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대이 병 형태는 호로병이니까 수대이 호로병이죠. 이건 관이병이고, 네, 이런 것도 이제 관이병인데 벌써 육방이죠. 네, 육방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 좀 특색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도 성류준이 있죠. 요거, 네, 요게 성류준입니다. 네, 요렇게 생긴 거죠. 근데 저기는 좀 옆으로 벌어졌고, 요거는 좀 밑으로 솟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열매는 요렇게 열리는 거죠. 이렇게. 네, 성류준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옹정 때의 독특한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린 요거.
요거를 이제 잘 보시면 다른 데하고 좀 틀리죠. 옛날 고도자기 뭐 예, 나오는 모양인데 요게 이제 새끼 꼬듯이 새끼를 이제 꽈서 여기다 붙인 것처럼 예, 만든 거. 요걸 이제 승문 새끼 꼬는 새끼 있죠. 집신할 때 그 새끼를 꼽는 게 이제 승자입니다. 그래서 새끼 꼰 문양이다. 그래서 승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문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말로 좀 써놨죠. 예, 망락준이라고 썼습니다. 망락은 이제 그물망자의 그물낙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어부들이 쓰는 그물하고 비슷한 모양이죠. 예, 그래서 그물 모양인 망락준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이런 것을 새끼 꽈다 그래서 승문준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상이 외각 사방 외각병이죠. 사방 외각병. 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도자기에서 이렇게 옆으로 커트하듯이 작게 깎아낸 거를 각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사각형은 이제 방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편병이고 네, 이 정도 하고 네, 이제 책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고 관지편부터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옹정총화자기의 관지는 네, 빛을 비추니까 좀 들고 하는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비춰지네요. 자, 옹정총화자기의 관지는 이제 전문인이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글자체가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해서관과 전서관을 병행했는데 해서관이 주가 되는 거죠. 예, 뭐 전서관도 있습니다. 자, 해서체로 쓴 게 이렇게 이제 쌍권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글자 있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직이 세 글자가 된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서체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전서체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 이제 전서체죠. 전서체는 쌍방곽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대청 옹정연제의 전서관입니다. 전서관이고 그 밑에 이제 다른 글씨가 있죠. 랑음각제. 이 랑음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옥션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또 샘플로 실물을 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랑음각제는 옹정제가 이제 거주한 제명입니다. 그래서 원명원 안에 있고 원명원은 지금은 볼 수가 없죠. 아편 전쟁 때 서양 애들이 다 부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원명원 안에 있었던 랑음각이 그걸 이제 제명으로 쓴 당명관입니다. 랑음각제.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옹정이 등극하기 전에 옹친왕 시절에 구운 청화자기의 관지다. 그래서 요 글자를 이제 요 쇠금변으로 쓴 글씨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저 이렇게 그 영상에 담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요 옆에 있는 건 이제 방형독이라고 그래서 기호관입니다. 기호 도안관이라고도 불리는 기호관이고. 네. 이게 심각하네. 이게 저기가 돼서 거의 들고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 비쳐가지고 난감합니다. 네, 들고 하죠. 자, 그래서 네, 이거 참 곤란하네. 자, 여기 옹정 민요 청화자기에도 쌍권 육자와 이제 무권 권이 동그라미가 둘려져 있지 않는 전소관이 있는데 조잡하고 필선이 힘이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방형도기에 대해서 나오죠. 옹정 민요 청화자기에는 방형도기, 속칭 이제 두부관이라고도 하며 방과 간에 각종 화해나 꽃이나 도안을 그렸습니다. 중앙에 정자를 쓰고 정자 주위를 기하 도안으로 그린 것도 있습니다. 좀 아까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을 이제 방형독이라고 합니다. 뭐 토끼관도 있고 뭐 글자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한번 눈에 담았다가 또 다른 관지 나오면 비슷한 거 나오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실물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기물들은 그나마 진품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물관에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경매되는 기물이 아니거든요. 자, 여기 이제 313번 사진에 나오는 청화 학문, 운하기 8마리가 놀고 있고 안쪽에는 이제 구도문이 있습니다. 저게 구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옥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이런 기형인데요. 요건 이제 투체고 아까 건 청화를 똑같이 그렸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이게 이제 그 방품이 옥션장 그 소돔이나 크리스티에도 나와 있는데 요렇게 이제 8마리의 각기 다른 자태의 학들이 있고 밑에는 이제 요 진품에는 요 밑에는 아무 문양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밑에 투체 형식은 요 수산복회 산석하고 파도문을 그려놓고 뭐 여기는 옹정연제 환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도문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번 샘플로 가지고 왔습니다. 구도문이 있습니다. 여기 진품에도 구도문이 여기 청화로 된 거는 구도문이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 네, 그래서 이 청화 학문 완. 그래서 완은 직구에 복부가 깊고 굽이 있다. 구연의 내외와 굽에 쌍현문을 돌리고 내저 중심에는 절지도. 절지도가 이제 구도문입니다. 그리고 밖은 쌍권을 돌렸고 쌍권이라는 건 이제 동그라미 2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쌍원 그러는데 책에는 다 쌍권이라고 하니까 중국 도자기 하시는 분들은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외벽에는 이제 8마리의 자태가 각각인 이제 비상하는 학이죠. 그렸는데 몸짓과 표정이 생동 핍진하다. 여기도 이제 생동하다 그런 건 우리말하고 비슷하니까 알죠? 생동감이 있다. 뭐 살아있는 듯하다 그런 거죠. 이 핍진하다는 거는 제가 여러 번 교재에서 말씀드렸지만 핍진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사전을 찾아보면 핍진이라고 하는 건 진짜와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와 똑같다. 리얼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동 핍진하다는 건 살아있는 듯 진짜와 똑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태질은 곱고 가볍고 견치하다. 견치하다는 건 이제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색은 분백색에 윤택하고 밝게 빛난다. 조형은 반듯하고 청화는 담화하며 구도는 청신하고 시원하다. 좋은 말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저부가 유약이 시유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자이의 해소관이 쌍권 안에 써져 있는 거고 또 밑에 요 옆에 있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청화 운용문 비파준입니다. 제가 이것은 전사를 설명하면서 제가 전사 도자기 이거 57cm짜리 저도 갖고 있죠. 똑같은 모양입니다. 여기 위에 권초문, 파초문, 뭐 초연문, 여기 운용이 이제 여기 이 여의주를 보면서 돌아가는 간주문인데 이 기형은 되게 독특한 기형이에요. 비파준이라고 하는 기형인데 이게 이제 오리지널인 것이죠. 요거를 똑같이 방을 했는데 전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2편인가에서 셀프 디스하면서 이런 것을 제가 비싼 값에 구입했다.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뭐 실력이 없으면 구분해낼 수 있는 실력이 없다.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돈으로 메꾸면 된다고 제가 비법을 말씀드렸어요. 자, 청화 운용문 비파준인데 입은 외반하고 입은 좀 이제 벌어지면서 나팔처럼 목은 굵고 길며 어깨는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게 기타 타악기의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이제 비파준이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또 꺼낼 수는 없어서 무거워서 또 딴 구석에가 있고 요런 형태 잠깐만요. 바로 앞에 있어서 제가 이제 실물을 요런 형태가 비파준입니다. 비파 같이 생겼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기타 비파준입니다. 피부가 좋죠? 이런 기형이 이제 비파준이고 기형이 왜 중요할까요? 기형 정말 중요합니다. 단색유자기는 뭐 기형 빼면은 뭐 볼 게 없죠. 기형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마다 그 왕조마다 생산했던 기형이 독특한 기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특한 기형들을 다 암기를 해 놓으셔야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속지는 않습니다. 뭐 영락제에 처음으로 나온 천구병을 뭐 원나라 때 나오면서 뭐 원때 황실도작이라고 하면은 구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아까 같은 상병은 여의준과 상병은 옹정제 때 처음으로 했는데 강의 관지를 쓰면서 강의 때라고 하면 그 역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은 기형을 잘 구분하고 그 다음에 문양도 쓸데없는 문양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파도문이 불수문의 형태로 여기가 불수문이죠. 잠깐만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요런 모양이 이제 해도문, 파도문이 불수문이에요. 부처님 손가락 같다 그래서 불수감을 닮았는데 요런 문양들이 나오는 거는 영락 선덕 때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명홍문화 그 원때는 해도문이 저 불수문이 안 나옵니다. 그냥 해수 강화문이라고 그래서 생강싹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면 생강싹처럼 나오는 게 영락 선덕을 거쳐서 청나라 때도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불수문은 영락 선덕 때 처음으로 시작돼 가지고 뒤로 갔는데 이 불수문을 원나라 때의 도자기에다 적용시켜 놓고 이게 원때 원청화 오리지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요런 문양은 원나라 때는 없었다는 거. 그런 것들을 기준점으로 삼으셔야 돼요. 뭐 우리가 뭐 그걸 요걸 좀 귀때기를 떼 갖고 뭐 분석을 하네 이런 거는 나중 문제고 기본적으로 안 돼야 될 게 들어갔으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력에는 뭐 그런 정도라도 외우고 있어야 당하진 않습니다. 최소한. 그건 또 전사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일일이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고 또 경험을 쌓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건 이제 또 썰이 없고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비파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마리의 행룡이 이제 옆으로 가는 걸 행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리본을 단 화염주와 수산복해의 배경하에 사해가 들끓으며 풍운을 질타하는 기세가 가득하다. 역시 뭐 좋은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대형 기물입니다. 57cm면. 옹정제 때는 저렇게 대형 기물이 없어요. 강의 때는 이제 봉추병 큰 거 75cm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항아리 장군과는 거의 1m 육박하는 기물도 있는데 옹정제 때는 아기자기한 요런 완, 그다음에 아기자기한 요런 석류준 요런 것들이 많고 요런 것도 이제 아기자기하죠. 매병도 얼마나 요거 22cm인가 23cm밖에 안 되거든요. 자그마한 거. 그러니까 요런 작은 도자기에 정말 그림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이 날아가는 그러니까 아까 요 반에서도 보시면 여기 날아가는 요 지느러미래네. 죄송합니다. 더듬이의 밑에 난 털까지 이거는 이제 옹정제 때 거는 아니지만 요건 이제 도광 때 건데 그런 것까지 다 그렸다는 겁니다. 그렸다는 겁니다. 털까지 다 그리고 요런 이제 나무에 요 나무심 연정으로 된 나무심에 이거 안 잡힙니다. 이렇게 결도 다 그리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날아가는 새 더듬이 그다음에 꽃잎에 이슬방울이 맺혔는데 이슬방울도 그리고 어떤 이제 그 그림은 이슬방울 같은 데에 맺혀 있는 바깥의 풍경까지 그린다고 합니다. 거의 뭐 신의 경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중국말로 신윈이라고 합니다. 신운. 자, 청화 화과당초문 반입니다. 화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과일 같은 건데요. 요게 그 참외 같은 거예요. 참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참외는 이제 박을 나타내서 과질 면면, 덩굴이 많고 해서 끊임없이 자손 번창을 의미하는 그 길상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구연은 파도가 용솟음치는 해랑문을 장식하였는데 물보라가 이제 불수를 닮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에 그 전지문을 당초라고 그러죠. 모란과 국화에 화해문을 그리고 내저에는 단권 속에 요 동그라미 안 속에 크고 풍만한 참외를 그려놨습니다. 참외를 그려놨다 그래서 화가 당초문이고 그 밑에 있는 문양은 요 기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음준하고 달리 이게 올리브
우리가 이제 먹는 올리브유죠. 올리브의 이파리. 그게 이제 감람이거든요. 한자로 쓰면은. 그래서 이걸 감람병이라고 합니다. 감람병의 특징은 요 가운데가 볼록하면서 거의 대칭적으로 생겼다는 거. 관음주는 이제 위로 올라가죠. 여기도 여긴 호로병이 이제 호로 당초문이죠. 네, 열려 있습니다. 호로박이. 이건 표주박이죠. 표주박. 호로병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호로병은 복록을 나타내는 훌루하고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복록은 중국 발음으로 F 발음입니다. 훌루. 그 다음에 이 호로병의 호로는 중국말로 H 발음이에요. 훌루. 그런데 이제 발음이 비슷하니까 음차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은 복록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람병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이제 감람병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한번 그래도 읽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화면에 담았으니까 비복문이죠. 박쥐도 있고 감람병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구룡문이 있는 천구병, 운무 사이를 아주 다니고 있는 9마리의 용이죠. 몸 전체, 귀신 전체에. 그래서 그 구룡이라고 하는 것은 용 중에는 이제 9마리가 최고죠. 10마리 이런 거 없습니다. 보통 구룡문이면 이제 완벽한 것을 말합니다. 네, 그렇게 여기도 좀 50cm나 되는 큰 병이죠. 옹정제 때의 그 천구병의 스타일을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연부 쪽에 해석한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화면에 이렇게 담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화 매화당초문 고, 요거거든요. 화고입니다. 화고. 근데 높이가 9.5cm 밖에 안 됩니다. 자그마한 화고고, 요것은 화고의 모양을 가진, 그, 가래나 이제 그, 가래를 침을 뱉거나, 그 다음에, 생선 가시 같은 거를 이제 발려놓는 그런 이제 그릇으로 쓰는 기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초연문이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맨 밑도 볼통한 그 복부에는 당초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매화당초문이라고 썼는데, 자, 그래서 요것도 요렇게 화면에 담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연당초문, 전지연함은 등좌입니다. 등좌라고 하는 것은 요 위에다가 등을 갖다 놓는 그런 이제 좌대죠, 좌대. 등좌입니다. 자, 그래서 등좌에 대한 또 책도 이렇게 읽어드리면, 등좌는 위가 작고 아래가 크다. 세형의 입이 깊숙하며 중간은 좁아졌다 다시 볼통하며 아래는 큰 받침으로 되어 있고 중심에 구멍이 하나 나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명문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형이 옹종하고 걸륭대의 독도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당형이 맞춤 제작한 자기는 걸륭대는 많은데 옹종대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청화 용봉문이 있으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용봉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용이 있고 봉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연부가 절연이 돼 있죠. 절연반입니다. 절연반입니다. 구경이 43cm면 어마어마하게 크네. 그래서 그 용봉문 반, 용봉 정상을 이룬다고 여기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 복수산에도 복수산에나 수산복해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청화 법문, 티벳 글자로 법문으로 이렇게 내심에 써져 있는 그런 법문 완입니다. 완은 이제 게시만 스타일로 돼 있죠. 영락의 게시만을 보범으로 한 기형입니다. 내벽 구면에는 성류당초를 그리고 복부에는 원을 그리면서 법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쌍용 희주문 향로입니다. 자, 쌍용 희주문 향로인데 요 향로를 잘 보시면 발식 향로입니다. 요걸 특히 주발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발식 향로입니다. 발식 향로. 네, 그래서 입이 벌어지고 목은 졸아들며 복부가 깊고 약간 굽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발식 향로, 뭐 그냥 모르면 향로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희주문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여의주를 가지고
용 두 마리가 마주 보면서 요걸 갖고 논다 그러면 희주문이고요. 이 용은 이걸 따라가고 이 용은 저 다른 구슬을 따라가는 각기 같은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 그거는 희주가 아니라 뭐 희주라고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따라갈 간자를 써서 간주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는 특이한 게 이제 여의운두문이죠. 여의운두문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앙여의두문대가 됩니다. 앙. 원래는 이제 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거죠. 그게 그냥 여의운두문이고 이걸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앙여의운두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책자에 이렇게 화면에 담았으니까 여기 이제 장문금 얘기가 또 나오죠. 유명한 도공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장문금한테 어떻게 됐다는 이제 글씨가 명문이 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짱가몽 도썰 96번째죠. 96번째. 95번째는 이제 첫 번째 했고, 대청 옹정도자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짱가몽 도썰 97번째부터는 다시 또 그 도록이죠. 박매연감을 2012년 판부터 쭉 하면서 옹정제 때의 도자기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 짱가몽 도썰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처음 오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응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